지성 대 직관. 세계의 위대한 영적 교사 신비가 아바타들 정도를 제외하고 우리 모두는 분열된 마음으로 괴로움을 겪는다. 분열된 마음은 모든 내적 갈등을 낳는 유일한 원인이다. 이는 지성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과 직관이 말해주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늘 논리와 이성에 따르고 나중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야 직관의 목소리에 따르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것이 보통이다. 지성은 에고의 목소리이다. 그것은 추상적이기보다는 직선적이다. 즉 시공간의 이원론적 차원 위에서 작동한다. 지성은 형상들로 이루어진 일상 세계 이외의 것은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 거의 모든 경우에 지성의 목소리가 직관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들린다. 우리는 이 지성의 목소리를 자랑스러워하고 존경하고 신뢰하며 이 목소리에 가장 먼저 주의를 기울인다. 에고는 문제를 풀 때마다 늘 지성에 의존한다. 그러나 지성의 인식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거나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 그것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연스럽게 느껴지며 그것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며 따라서 익히기까지 엄청난 노력을 들여야 한다. 믿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지성이 갖고 있는 알매 능력이란 직관이 가진 것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지성은 진리에 전혀 근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반면 직관은 통합된 자아의 목소리이다. 그것은 직선적이기보다는 추상적이다. 즉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물질의 외부와 말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지성이 보기에 직관의 목소리는 비이성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직관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어떤 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직관은 통합된 자아의 의사소통 및 문제 해결 방식이다. 직관은 암 혹은 미리 암이기 때문에 어떤 논리적 과정이나 공식을 따르지 않고 비약적으로 작동한다. 그것은 그냥 안다. 우리의 직관에 절대적 지식 혹은 진리에 이르는 열쇠가 쥐어져 있다. 이는 우리가 생리적으로 받은 유산이다. 직관은 결코 틀리는 법이 없다. 지성에 의지해 우리는 뭔가를 확신하지만 지성은 직관에 비하면 결코 신뢰할 만한 것도 아니고 가치 있는 것도 아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문화는 지성에 의존하고 직관을 무시한다. 우리의 교육 체계를 한번 들여다보라. 교육의 기초와 목표가 전부 지식을 쌓고 기술을 축적하는 것밖에 없음을 바로 알 것이다. 대학에서 직관적 지혜와 같은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전공 수업을 본 적이 있는가? 에고는 통제에 중독돼 있고 지성을 이용해서 자신의 통제욕을 유지해 나간다. 그것은 늘 생각하고 판단한다. 분석하고 평가하고 판별하고 비교하고
방어하고 합리화하면서 깨어있는 모든 순간에 과거와 미래를 통제하려 애쓴다. 이렇게 많은 생각이 마음을 점령하려 할 때 우리에게 직관을 위한 공간은 없다. 우리가 그 많은 혼란과 갈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 않는가? 진정한 지식 혹은 지혜는 직관이 운전자가 되어 지성을 능숙하게 이끌어갈 경우에만 얻어진다. 이 세상 전체가 오로지 지성에만 기초해 있고 지성을 통해서만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기적의 순간들을 놓치고 있다. 지성이 얼마나 제한된 것인지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놓아버릴 것이다. 또 날마다의 삶에서 직관을 발견하고 키우고 믿고 사용할 것이다. 직관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려면 일정한 연습이 필요하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생각과 감정의 관찰자가 되어야만 한다. 직관의 목소리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감지할 만큼 충분히 숙련되어 있지 않을 따름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중고차를 하나 사려 한다고 해보자. 당신은 결함이 없는 좋은 차를 고르고 싶지만 기계에 대해 잘 몰라 난감해하고 있다. 마음에 드는 차가 2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더 신형이라 그것을 사는 게 나은 것처럼 보인다. 이성과 논리는 당연히 이 최신 모델의 차를 고르라고 말한다. 차를 대강 살펴본 정비공도 그러는 편이 나을 거라고 거든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 이 신형차에 뭔가 결함이 있는 것만 같다는 미묘하지만 떨쳐지지 않는 느낌이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대개는 이런 상황에서 직관을 무시하고 신형차를 사는 게 합당하다고 역설하는 논리적 사실들 쪽을 선택한다. 그러나 직관의 소리를 듣는 훈련이 되어 있다면 이때 잠시 뒤로 물러나 그 차를 사지 말라는 직관의 경고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신형차가 더 좋다고 주장할 만한 논리적 근거가 아무리 충분하다 하더라도 말이다. 연습을 하고 경험을 쌓아가면 우리는 신형차에 이상이 있다는 자신의 직감을 신뢰할 수 있다. 그것은 일종의 예지이다. 신형차가 심각한 엔진 문제를 일으켜 차 구입비 이상으로 돈을 쓰게 할 수 있다고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직관이다. 직관의 가치를 알고 훈련을 해 나간다면 우리는 삶의 매 순간 직관을 어렵지 않게 활용할 수 있다. 이 놀라운 선물을 신뢰할 때 우리는 사람이나 환경, 물건 등을 대하면서 치를 수 있는 값비싼 대가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통합된 자아는 물론 이 통합된 자아가 내는 직관의 목소리를 잘 알아듣는 열쇠는 앞서 놓아버림이라고 부른 과정 속에 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가정과 판단, 조건과 지식을 놓아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소중한 선물을 껴안을 수 없다. 에고는 저 스스로 아주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모든 것에 대해 자신이 언제나 옳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에고가 하는 것이란 오로지 가정하고 결론을 내리고 다른 이들에게 망상을 투사하는 것뿐이다. 그것은 사실
우리의 해방의 장애물이다. 모순처럼 들리겠지만 우리는 삶의 불확실성과 친해질 필요가 있다. 바로 거기에서 신뢰하는 법을 배울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통합된 자아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면서 우리는 에고의 굳은 강박, 즉 지성이 최고의 지식이며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준다는 관념에서 점차 노연하게 된다. 우리의 인식이 치유되고 온전해져감에 따라 통합된 자아가 의식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는 제한된 지식 틀을 가진 에고가 우리를 결코 자신의 제한된 능력 너머로 데려다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오직 통합된 의지를 통해서 근원과 결합된 통합된 자아만이 우리가 공동 창조자로서 누리라고 받은 선물을 우리 안에서 드러낼 수 있다.